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재무 설계에 대해서 좀 봤고요. 투자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보셨는데, 자, 오늘은 이제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 설계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미혼기죠. 그래서 미혼기 금융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미혼기 재무설계는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기이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죠. 미혼기는 크게 취업 전하고 취업 후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취업 전에는 학교 생활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당연히 수입보다는 뭐 지출이 워낙 많아서 실제로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죠? 반면에 취업 후에는 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때부터는 이제 실질적 생애 재무 설계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물론 개인적 환경은 다르겠지만 미혼기에 좋은 금융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음에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잣돈이라는 게 자,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은 돈보다는 많은 돈이 있을 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자산 관리가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작은 돈으로 이렇게 작은 돈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자금을 모아 나가면 원하는 규모의 종잣돈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일전에 말했던 여러분 복리 마법 아시죠?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복리, 이자가 붙어서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걸 우리가 보셨어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참 잘 안 되는 건데요. 선저축 후지출이라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단 월급을 받아서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월급을 받아서 카드 결제하고 한 달 용돈 빼고 나면 뭐 실제로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남는 돈을 저축해서는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힘들다 하더라도 미혼기 여러분들은요. 월 수입의 50%를 눈 딱 감고 딱 떼서 저축한다는 원칙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그랬다면은 뭐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거예요. 자, 월급에서 이 목표 금액을 먼저 저축한 후에 남는 금액을 지출하는 걸 습관화해야 한단 말이죠. 물론 폼은 좀 안 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능하면 통장을 쪼개서 관리한다. 여러 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월급 통장을 활용해서 수입과 지출을 한 번에 관리하죠. 이보다는 통장을 두세 개 정도로 만들어서 목적성 자금을 준비하거나 수입 통장 따로, 지출 통장 따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물론 저축 통장 따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몇 개 통장을 각각의 용도로 저축했다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 통장 쪼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돈을 관리하는 좋은 습관이 생기겠죠. 다시 말해 지출 통장에서 카드 대금이 펑크가 났다.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 저도 사실은 뭐 대부분은 이제 체크카드를 씁니다만은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는요. 당장 사용한 돈의 결제를 다음 달로 미루죠.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빚, 부채가 내는 거죠. 이러한 신용카드의 사용은 당장은 현금 지출이 없으므로
지출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동 구매를 하게 되죠. 저도 한때는 카드가 한 4개, 5개 됐고요. 카드마다 한도가 2,500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 들어온 돈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체크카드를 주로 써보니까 역시 통장에 사용 금액이 없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충동 구매를 안 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가계부를 매일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회사에 입사 후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도 요즘에는 그 뭐 우대가 좀 줄었습니다만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아무래도 우대 혜택이 있지요. 따라서 무절제한 소비 습관을 방지하는 효과나 소득공제 효과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는 뭐 너무 많이 만들 필요는 없겠죠. 한 2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여러분 소모성 대출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하는 대출이라면 생산적인데 근데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4천만 원 대출을 받는다. 이건 문제가 있죠. 대출도 잘 이용하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생의 큰 라이프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은 미혼기에 대출을 받아 사용한다면 사용할 때는 좋겠죠. 그렇지만 자본 관리에 쫓기면서 살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충동적 구매나 지출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주택 구입 등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혼기에는요, 지나치게 고급차, 뭐 외제차 같은 자동차 구입은 그야말로 소모성 대출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폼은 나지만 소위 이제 부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제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용이 좋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금융거래할 수 있잖아요. 이자도 싸고요. 하지만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줄고 이자도 비싸지죠. 또 급할 때는 대출받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출을 했다 그러면 꼬박꼬박 상환을 잘해야 되고요.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연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단기 대출은 아예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체 정보가요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은행만이 아니고 다른 은행의 금융거래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신용관리는 여러 번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꽤 많이 하는데 신중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혼계는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언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까 생각하면 뭐 답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이 생기고 그래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주식이라는 게 워낙 위험한 자산이죠. 즉 경제 상황이라든가 투자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 일반인들은요 직접 투자해서 돈 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주식 투자는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좀 더 안전한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복리 계산이죠. 복리에 대한 마법인데요. 미혼기에는 자신의 일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미혼기에는요, 가장 넉넉한 자산이 시간입니다. 시간. 즉 30대면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약 3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즉 그러므로 장기간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원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복리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72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72의 법칙은요, 복리를 계산해서 원금이 딱 2배가 되는 시기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했던 건데 공식은 간단합니다. 72 나누기 수익률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여러분 연간 5%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더블 200이 되는 시기 그러면 72 나누기 5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략 한 14년 정도 나오죠. 그래서 답은 14.4인데 14년 정도만 기다리면 현재 있는 100만 원이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아도 200이 되는구나. 그게 1억이라면 2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리셔야 된다. 만일 여러분 매년 100만 원씩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년 더블이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만일 10% 수익이다. 그러면 7.2년이죠. 그러니까 이 복리의 마력은요. 일단 장기간 투자하는 데 있고요. 수익률이 조금만 높으면 그 기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안정적으로 봐도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이 보통은 7, 8%는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경매 투자 등 투자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20% 정도 되죠. 15에서 20%. 그러니까 20%로 나눈다면 원금의 더블이 되는 시기는 사실 한 3년, 4년밖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해볼 만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9번째로 여러분 노후 준비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아니 젊은 미혼기에 무슨 벌써 노년을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는요 은퇴 이후 기간이 무려 3, 40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살 거냐도 대단히 중요하고 삶의 질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노후 대비 또한 빠르면 빠를수록 적은 비용으로 복리 효과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내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대략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현재 평균 수익률 5%로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계산이 72의 법칙으로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데 반해서 더더욱 요즘은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일찍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10번째로는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미혼기에 가장 중요한 투자는 역시 나 자신에 대한 투자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직업의 개념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 평생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평생 소득 활동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시기죠. 이와 같이 현대에는요, 과거처럼 그냥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만 해서는 살기 어렵죠. 그러므로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이야기죠. 즉 평생 공부, 평생 학습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므로 미혼기부터 자기 개발과 관련된 습관을 굳건하게 만드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결국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재테크 닥터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유튜브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에 대한 투자거든요. 또한 비교적 위험이 적은 안정적 투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러한 자기 개발에 매진하신다면 굉장히 유복한 일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방송에서 사용했던 원고는 역시 이제 네이버 카페 블로그 재테크 닥터에 올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뭐 내려 받으시고요. 역시 여러분 그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많이 바빠서 매일 올리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가능하면 매일 올리도록 저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할 테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좀 하시고 공유도 하시고요. 구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다 나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